슈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림프입니다. 오늘 WK리그 10라운드 최고의 빅매치였죠. 화천 K스포와 경주원 수원의 경기 방금 끝이 났고요. 최종 스코어는 2대1로 화천이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오늘 경기 후토크 바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일단 화천 K스포가 2대1 역전승을 거뒀고요. 경주원 수원은 안타깝게도 또 5경기 연속 무승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화천 K스포는 승점 21점으로 올라서면서 선두 인천 현대제철을 승점 1점 차로 추격을 하게 됐고요. 좋은 분위기를 타고 있는 화천 K스포입니다. 4연승을 달성을 했어요. 오늘 경기 좀 안쪽으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화천이 정말 추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추운 도시 중에 하나죠. 안 그래도 추운데 오늘 비까지 내렸기 때문에 5월임에도 불구하고 이 패딩을 입지 않으면 안 되는 날씨였다고 하는데 그런 추운 날씨 속에서 일단 선수들이 부상 없이 경기를 마친 거는 정말 다행이죠. 경기 내용으로 다시 들어가 보자면 경주는 오늘 백스리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화천 K스포를 상대로 뭔가 송주희 감독은 그동안에 좀 좋지 않았던 분위기를 반전해 내려고 어떤 좀 나름대로의 변화를 좀 가져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평소에 백포라인을 많이 들고 나오는 경주인데 오늘은 시즌 처음으로 3-4-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출발을 했어요. 근데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4-4-2와 3-4-3을 두 가지를 다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할 것을 이 시즌 전부터 계획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이 3-4-3으로 나오면서 그동안 선발로 뛰지 않았던 선수들이 많이 선발 라인업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5라운드 이후에 이세진 선수가 처음으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고요. 86년생의 베테랑 풀백이죠. 그리고 정영아 선수도 선발 라인업으로 들어왔고 여기에다가 김혜영 선수도 돌아왔고 손다슬까지 선발 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백스리는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 손다슬, 정영아 그리고 김혜영까지 이렇게 3명의 백스리를 구축을 했고 김진희 선수가 원래 익숙한 자리인 오른쪽 풀백도 아니었고 오른쪽 스토퍼도 아니었고 중앙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정말 중요했는데 김진희가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 나왔는데 정말 엄청난 활동량을 보여줬거든요. 저는 경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선수가 지금 국가대표의 조소연 선수를 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수 양면에서 정말 김진희밖에 안 보였습니다. 사실 김진희와 파트너를 이뤘던 사해 선수가 활동량이 많은 미드필더가 아니에요. 그리고 3-4-3 포메이션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미드필더진의 2명밖에 없다. 그래서 중원에서의 싸움에서 좀 밀릴 수가 있다는 부분인데 그래서 보통은 해결책이 이 양쪽 측면 공격수들이 좀 내려서 좁혀주는 그러면서 중원 싸움에 힘을 보태주는 방법들을 보통 많은 팀들이 사용하곤 하는데 오늘 김진희 선수의 움직임이 워낙 활발하다 보니까 옆에 사해 선수가 활동량이 많은 선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원 싸움에서 경주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대로 화천 K스포는 오늘 중원에 신나영 선수를 뺐고요. 지난 경기 선발 출전했던 신나영을 빼고 그 대신에 손윤희 선수를 집어넣었어요. 그 얘기는 신나영 선수는 볼 위닝 미드필더로 역할을 담당하는 선수입니다. 상대의 공을 따내오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권을 내주고 경기를 하고 있을 때 더 유용하게 기용을 할 수가 있는 선수예요. 반대로 손윤희 선수는 공을 가지고 있을 때 위력이 나오는 선수죠. 침투를 하거나 직접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선수인데 그 얘기인즉슨 강지순 감독은 오늘 경기 본인들이 주도할 거라고 생각하고 공을 오랫동안 소유하고 경기 흐름을 능동적으로 좀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플랜을 짰다는 거죠. 근데 이 중원에서 김진희 선수의 활동량이 너무 활발하다 보니까 중원에서의 영향력이 좀 밀리게 됐고 그러면서 경기 흐름도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화천 K스포가 준비했던 패턴 자체가 아예 꼬여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제골도 경주 쪽에서 나왔죠. 전반전에 오른쪽에서 이세진 선수의 전진, 이세진의 크로스가 반대편에서 쇄도하고 있던 장슬기의 마무리로 이어지면서 스코어 1대0이 됐습니다. 오른쪽 윙백이 왼쪽 윙백에게 크로스를 건네주는 거 뭐 익숙하지 않나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스날이 많이 하는 그런 일들인데 참 현대 축구 흐름에 좀 적합한 축구를 경주가 많이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사실 작년에도 왼쪽에서 서아리가 올리면 오른쪽에서 김진희가 마무리하고 뭐 이런 장면들이 몇 차례 나왔던 경주거든요. 확실히 경주한 수원이 풀백 축구를 한다는 것을 바뀐 선수들로도 좀 구현을 해내는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화천 K스포는 후반전에 또 교체를 가져가면서 좋지 않았던 분위기를 반전시켜 보려고 합니다. 3명을 한꺼번에 바꿨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교체 투입된 3명의 선수가 다 최씨였습니다. 최수진 오른쪽 풀백으로 윤지현과 완전히 그냥 역할 교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최정민 전방으로 들어갔고 최유정 선수 역시 전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 최정민 선수가 오른쪽 메잘라처럼 움직이면서 하프 스페이스를 타격을 많이 했고 최유정 선수는 전방에서 뭐 자유롭게 왼쪽 오른쪽 최전방 오가면서 침투 움직임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결국 이 선수들의 활발한 움직임을 통해서 득점이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문제점을 근본적으로는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후방 지역에서의 빌드업이 이제 완전히 손윤희가 나갔으니까
아스나 선수에게만 치중이 됐고 아스나 선수를 적극적으로 압박했던 경주한 수원은 결국에는 거기서 파생된 장면에서부터 공격 찬스를 여러 번 만들어냅니다. 김진희 선수의 전진은 더욱더 활발해졌고 아스나가 공을 잃어버렸을 때는 이 여민지 선수에게 완벽한 이 속된 말로 통짜 찬스라고 하죠. 이 통짜 찬스가 나왔는데 이게 마무리가 안 됐어요. 경주가 사실 득점을 기록할 수 있는 장면이 두세 차례 정도 있었는데 다 마무리가 안 됐고 가장 또 정말 안타까웠던 건 여민지 선수가 골키퍼와 1대1 장면에서 날렸던 거 리바운드 슈팅까지도 하늘로 날려보는 게 가장 큰 좀 아쉬움이었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런 이 득점 찬스를 놓친 것에 대한 대가를 경주가 치렀습니다. 이수빈 선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흘러나온 공에 대해서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끝까지 밀어넣었던 게 우당탕탕하면서 들어갔는데 결국은 뭐 수비 자책골이 아니라 이수빈 선수의 득점으로 기록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스코어 1대1이 맞춰졌고 그 이후에도 경주가 계속 흐름을 주도하면서 경기를 계속 펼쳤고 화천 케이스포도 이걸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근데 공격을 하고 승리를 노려야 되니까 강지성 감독이 어느 정도 중원을 포기하고 전방에다가 무게를 싣는 방법을 좀 택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 그게 통했죠. 일단 수비 쪽에서 어떻게든 지켜내고 역습으로 한 차례 올라왔을 때 최유정이 우측면에서 버텨주고 최정민이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정민에게 공이 갔을 때 안쪽으로는 이수빈 선수가 들어가면서 최정민의 컷백 이수빈이 건드리면서 마무리 그게 경주한 수원의 비어있던 뒷공간에서 그대로 득점으로 이어지면서 스코어 2대1 역전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거 딸깍이다. 근데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화천 입장에서는 강재성 감독의 도박수가 성공으로 이어진 어떻게 보면 이 경기의 흐름을 잘 읽었던 이 명장의 판단력이 빛났던 경기였다라고도 요약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장면이 있는데 오늘 이 경주의 공격 라인의 이 돌격 대장이죠. 현슬기 선수가 정말 활발한 공격 침투를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좀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화천이 세트피스를 위해서 많은 숫자를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공간이 많았죠. 근데 끊겨서 현슬기가 따내고 올라가는 장면이었어요. 현슬기 선수가 정말 놀라운 체력과 스피드를 보여줬거든요. 그 장면에서도 머리를 이렇게 딱 밀고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의 경합을 완전히 떨쳐냈다 싶었는데 그때 이민아 선수가 잡아챘죠. 문제는 현슬기가 스피드를 살려서 들어갔으면 이게 하프라인을 조금 넘어선 이 위치에서의 반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만 어쨌든 골키퍼와 현슬기 사이에 수비수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골키퍼와의 1대1 찬스가 열리는 장면이었는데 거기서 이민호 선수가 잡아 끌면서 이걸 저지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경고가 나왔습니다. 경고는 명백하고 여기서 이게 퇴장으로 가느냐 마느냐의 상황이었는데 사실 경주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좀 퇴장까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장면이었다라고 충분히 항의를 할 수가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물론 뭐 주심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장면에서 경주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걸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또 불운이 겹치다 보니까 경주 선수들은 좀 흥분할 법도 한데 마지막까지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정말 침착하게 득점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추가 시간에 장슬기의 프리킥 그리고 쿄카와 선수의 헤더가 있었죠. 근데 이 헤더가 크로스바에 맞고 나옵니다. 경주한 손이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있을까요? 참 원정길 떠나와서 거의 다 잡았다고 생각한 경기를 놓쳤던 것도 억울한데 그 과정에서 두 번, 세 번씩이나 득점에 가까운 상황들이 무산이 됐다는 것 그리고 상대는 어쩌다 한번 올라왔을 때 계속 마무리가 됐다는 것 경주 입장에서는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경기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좀 재미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화천 케이스포가 경주한 수원 상대로 지금 10경기 무패였는데 11경기 무패로 기록을 늘려갑니다. 이게 선수권 대회 그리고 전국체육 대회를 다 통틀어서 11경기 무패로 기록이 늘어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 경주한 수원은 또 새롭게 천적으로서 화천 케이스포를 좀 두려워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 경기 화천 케이스포가 경주한 수원에게 역전승을 거뒀고 아무래도 이 경주 입장에서는 좀 많이 억울할 만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좀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도 좀 동요가 있는 것 같아요. 경기 끝나고 나서 쿄카와 선수가 굉장히 좀 상기가 된 표정으로 라커룸을 뛰쳐나가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도 있더라고요. 좀 빠르게 팀 분위기가 수습이 됐으면 좋겠고 경주한 수원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팀이기도 하고 너무 좋은 축구를 하는 팀인데 성적이 좀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좀 빠르게 분위기 반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10라운드 경기에서 화천 케이스포가 2대1의 승리를 거두면서 4연승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승리팀 이야기를 많이 안 하고 경주 쪽 이야기만 좀 많이 해서 화천한테 좀 미안한 마음도 있는데 어쨌든 이수빈 선수 오늘 멀티골 축하드리고요. 제가 중계한 경기마다 이수빈 선수가 자꾸 골을 많이 터뜨리는데 이수빈 선수는 또 다음에 제가 들어가게 되면 기대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수빈 선수 축하드리고 화천 케이스포 축하드리고 인천과 화천의 선두 경쟁 2파전 인천 오늘 비겼기 때문에 지금 승점 1점 차가 됐거든요. 앞으로도 정말 치열하게 전개가 될 것 같으니까 WK리그에도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독자가 드디어 100명이 넘었는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많은 사랑 보여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영상 열심히 찍어서 양질의 콘텐츠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여자축구 팬 여러분 그리고 K3 리그 팬 여러분 많은 구독과 좋아요를 아낌없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사드릴게요. 둘, 셋, 슈!
네, 방금 후토크를 끝내고 이제 딴 데 이동하다가 제가 지금 갑자기 또 든 생각이 후토크를 했는데 너무 이제 경주 아까웠던 거 위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화천이 어느 것들이 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좀 얘기를 해볼게요. 화천 케이스포가 이제 4연승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이 선두 인천이랑 승점차가 1점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것만 해도 일단 큰 진전이고, 여기에다가 더해서 지금 좋은 분위기 타는 동안에 최유정 선수 부상 복귀했고요. 장기 부상이었던 문은주 선수도 복귀를 했고, 시즌 초반에 폼이 좋았다가 잠깐 부상으로 빠져 있었던 위재현 선수도 부상 복귀해서 벤치에 계속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천이 이제 정말 그야말로 완전체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공격 쪽에서 선수들이 많이 보강이 됐기 때문에 천가람이나 고윤아 선수가 체력적으로 좀 힘이 들 때 또 어떻게 메워줄 수 있을지도 굉장히 궁금하고, 최유정 선수도 아직 컨디션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선발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 다시 최유정 선수가 선발로 뛸 때 어떤 시너지를 좀 낼 수 있을지, 또 고윤아와 최유정이 함께 뛸 때 그 공격적인 파괴력이 어떻게 빛날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들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화천이 지금 이민호 선수가 폼이 정말 좋고 맹다이고 수비에서 정말 지금 날아다니고 있는데, 오늘은 맹다이 선수가 약간 실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 수비적으로도 좀 안정적으로 돌입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수빈, 이정은 워낙 잘하고 있고, 특히나 이수빈 선수의 이번 시즌 클러치 능력 정말 빛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부상자까지 복귀를 한 화천,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후토크 진짜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시 인사할까요? 여러분 슈! 파! 짜장 PD 미안.